음, 첫 단계는 심연입니다. 심연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연못이자 진실한 자아를 만나기 위해 들어가야 할 마음의 연못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생기는 그 고독은 자신을 위한 최고의 사치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내 안에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나의 생각과 말을 지배하려는 누더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부한 습관에 안주하려는 과거의 나입니다. 그런 나를 직시하고 응시하는 이 시간과 공간이 바로 심연입니다. 나를 향한 혹독한 검열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타인과의 경쟁에 휩쓸리고 맙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련입니다. 수련은 미래의 나를 그리며 오늘의 나를 전폭적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수련. 이 훈련은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불필요한 생각과 말, 행동들, 오늘 하루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목록을 만들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인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는 습관입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향해 매일 조금씩 나아갑니다. 나만의 고유한 삶은 이 걷어내는 작업을 통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수련의 완성은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지점을 정해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나가는 것이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향해 매일 조금씩 나아갑니다. 수련이 두 번째 단계는 수련입니다. 수련은 미래의 나를 그리며 오늘의 나를 전폭적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이다. 이 훈련은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생각과 말, 행동 등 오늘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인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는 연습이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향해 매일 조금씩 나아갑니다. 나만의 고유한 삶은 이 걷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수련의 완성은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지점을 정해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적입니다. 수련하는 자신을 온전한 나로 숙성시키는 조용한 기적이 바로 정적입니다. 정적은 고요한 호수와 같은 상태로 잡념으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의 소용돌이를 잠잠하게 만드는 정중동이다. 승화입니다. 승화는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승화는 고유한 생각과 말이 깊은 성찰로부터 나오는 삶의 방식입니다. 승화는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는 바를 거침없이 자유롭게 행할 때 자신의 삶에 스며시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수련에 대한 기록입니다. 감동적인 삶이 무엇인지 숙고하며 스스로에게 감동적인 나를 만들기 위해 훈련했던 날들의 기록입니다. 즉시 익숙한 것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편함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이 편함은 이중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내 불편과 지루함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고유한 목적을 구축하고 그것을 위해 열정적으로 수련하는 자만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지향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희고하는 천국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나는 그 시간의 흐름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부초와 다를 바보다. 최선을 지향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희고하는 천국이다. 이 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나는 시간의 흐름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부초와 다를 바 없다.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남을 불허하다 보낸 시간과 바로 이 순간입니다. 부러움은 시간이라는 괴물을 만나 질투가 됩니다. 도장. 다급하게 도장에 가지 않아도 돼.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냅니다. 수련생들 가운데 열애하고 노란띠 이 유혹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 시기를 무사히 남기고 도장에 나가 꾸준히 수련한 아이들은 결국 검은 띠를 땁니다. 수련의 보답을 받는 것입니다. 검은 띠를 딴 아이들은 유유자적 침묵하며 스스로 행복한 인간이 됩니다.
수련은 일상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양적인 시간으로부터 나를 탈출시키는 연습이다. 수련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과 같은 시간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행위입니다. 수련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과 같은 시간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행위다. 일주일에 3번씩 수련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행위는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리는 시간을 안타까워하는 간절한 마음이며 시간의 소중함을 부착해 질적으로 다른 순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도장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며 나의 정성이 그것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나를 수련시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나를 탄생시킬 거룩한 공간입니다.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숨겨진 위대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도장에 섰습니다. 스스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수련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떤 인간이 되기를 열망하는가?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수련을 위해 자신의 삶이라는 도장에 서 있는가? 그렇구나. 좌정은 하루를 같이 있게 보내기 위한 고비입니다. 좌정을 통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고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제어합니다. 좌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좋은 습관이 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불필요한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음을 인식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깨운 것일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아침이 되어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간밤에 취한 수면 덕분입니다. 밤은 아침의 어머니이며 아침은 밤이 선물해준 소중한 시간입니다. 누군가 나를 깨운 것일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아침이 되어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간밤에 취한 수면 덕분입니다. 밤은 아침의 어머니이며 아침은 밤이 선물해준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심오하게 돌아보고 자신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환경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 안주하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진부한 상태로 결정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다른 누군가의 가르침을 벗어나 스스로 자기 삶의 스승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납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 무엇을 빛나게 하는 것은 그 무엇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한 말을 완수할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는 침묵을 수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운명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거침없이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내일로 미루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내뱉은 말은 미래에 이루어질 희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합니다. 자신의 원대한 꿈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배역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와 환경을 응시해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최적의 임무입니다. 자신의 배역을 알고 그것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며 그 임무를 발견하는 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존재하지 않는 단막극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단 한 번의 리허설도 없이 인생이라는 무대에 오릅니다.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정해진 대본도 없습니다. 그 반지는 슬픈 사람을 기쁘게 하고 기쁜 사람을 슬프게 하는 반지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배역은 무엇입니까? 그 배역이 당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 배역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경주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연기는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적입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생존을 위해 동물과 경쟁하고 동물 인간과 싸웠다면 사피엔스는 깊은 동굴로 내려가 위대한 자신을 발견하고 만들기 위해 자기라는 과거의 괴물과 싸웠습니다. 오늘날 사피엔스의 정신적 유전자를 지닌 자들은 자신을 심오하게 관찰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혁신하는 데 관심이 깊으며 항상 자신만의 인물을 찾고 그것을 거침없이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일과가 존재합니다. 그 인물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 인물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깁니다. 종종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를 변화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일과가 존재한다. 그 인물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 인물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깁니다. 종종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를 변화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이른 아침 눈을 감고 방석 위에 앉아있는 그 일과가 곧 나의 스승이며 나의 종교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위한 최선을 찾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오던 생각과 말,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출발합니다. 야만은 개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좌절시키는 그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이른 아침 자신만의 영적인 동굴로 들어가 자신에게 쌓여있는 적폐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기도의 기는 그런 적폐를 제거하고자 날카로운 도끼를 자기 앞에 겨누는 수련을 뜻합니다. 기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굳은 결심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내는 결단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긴 여정을 무사히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과 마음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섬세하게 가려내는 행위가 곧 기도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지 않겠는가?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긴 여정을 무사히 완주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과 마음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이다. 오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섬세하게 가려내는 행위가 기도이다. 더 근본적인 비겁은 자신의 모습에 있는 그대로 빛을 거울을 소유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타인의 이미지에 탐닉하는 것입니다. 단수는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서툰 것도 아닙니다. 단수는 오랜 수련을 거쳐 도달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의 완벽한 상태입니다. 인생이란 삶을 위한 최적의 상태인 단순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필요 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필요 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단수는 모자란 것이 아니다. 서툰 것도 아니고 단수는 오랜 수련을 단수는 모자란 것이 아니다. 서툰 것도 아니며 단수는 오랜 수련을 거쳐 도달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의 완벽한 상태. 인생이란 삶을 위한 최적의 상태는 단순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필요 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맞아요. 너무 좋아.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은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쓸데없는 말들로 오히려 본질을 흐트립니다.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설명한 사람을 피하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만족할 줄 압니다. 그는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한 가지를 찾았거나 찾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고요함에는 진정성이 깃들여 있어서 듣는 이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과 공명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아름다운 선율로 변화합니다.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을 표현할 때
독창적이며 매력적입니다. 고유함이란 우주 안에서 한 명의 주인을 섬기는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고유함은 이동할 수도 재생될 수도 없습니다. 고유함에는 진정성이 깃들어 있어서 듣는 이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과 공명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아름다운 선율로 변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경주는 무엇이며 그 경주를 위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최선의 경주를 위해 버려야 할 물건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버려야 할 욕심은 또 무엇일까? 나를 위한 최선의 경주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은 우리를 목표점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희미하게 만드는 마음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는 욕심은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전차에 태양을 싣고 정해진 곳으로 운행하는 그의 수고로움으로 하늘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땅과 바다의 동식물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의 움직임이 수련이며 인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아침 시작되는 그의 운행은 생경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헬리오스가 자기 임무에 대한 헌신과 각오와 몰입을 소홀히 한다면 태양을 실은 그 전차는 길을 이탈해서 우주에 재난이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신이나 인간은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임무가 있으며 그 임무는 일생 동안 반복하는 수련을 통해 서서히 완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헬리오스는 파이톤에게 태양을 실은 전차를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운행하지 말고 적당한 길로 가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파이톤이 적당한 길을 이해할 리가 없었습니다. 적당한 길이란 예를 들어 마라토너가 42.19km를 달리기 위해 바람의 방향과 온도, 습도, 도로 사정, 자신의 건강 상태, 그리고 구간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해서 적당하지만 완벽하게 발을 딛고 그 발에 맞춰 손을 앞뒤로 흔들며 가장 편안한 위치에 시선을 고정하는 감각입니다. 마라톤 교본을 섭렵했다고 해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반성, 자기 수련과 인내, 연습의 과정이 부재한 상태로 그 일을 멋지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이 이거 너무 좋은데요? 헬리오스는 파이톤에게 태양을 실은 전차를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운행하지 말고 적당한 길로 가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파이톤이 적당한 길을 이해할 리가 없었습니다. 적당한 길이란 예를 들어 마라토너가 42.19km를 달리기 위해 바람의 방향과 온도, 습도, 도로 사정, 자신의 건강 상태, 그리고 구간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해서 적당하지만 완벽하게 발을 딛고 그 발에 맞춰 손을 앞뒤로 흔들며 가장 편안한 위치에 시선을 고정하는 감각이다. 마라톤 교본을 섭렵했다고 해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길이란 예를 들어 마라토너가 42.19km를 달리기 위해 바람의 방향과 온도, 습도, 도로 사정, 자신의 건강 상태, 그리고 구간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해 적당하지만 완벽하게 발을 딛고 그 발에 맞춰 손을 앞뒤로 흔들며 가장 편안한 위치에 시선을 고정하는 감각이다. 마라톤 교본을 섭렵했다고 해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반성,
자기 수련과 인내, 연습의 과정이 부재한 상태로 그 일을 멋지게 완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마음이 자만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걸맞은 연습과 수련을 거쳤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태양 전차를 몰 수 있다고 자만에 빠져 있지 않은가? 이제라도 수고해 볼 일입니다. 전차가 추락하기 전에. 와, 자만하는 자는 자신이 위험에 빠지는 운명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한다. 당신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걸맞은 연습과 수련을 거쳤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와, 너무 좋은 책인 것 같다.